몇 개고? XRP 말이다. 몇 개고? 자, 정확히 29만 8,472개입니다. 전 세계 630만 개 XRP 지갑 중에서 XRP를 10,000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이 딱 4.7%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XRP 10,000개를 딱 들고 있어도 상위 5% 안에 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라는 거를 아직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은 지금 XRP를 몇 개나 들고 계십니까? 저같이 리플이 100원짜리일 때부터 사 모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아직 이 10,000개를 못 모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지금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XRP 10,000개를 목표로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입이 아프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신고가의 영역이죠, 그죠? 자, 그런데 비트스탬프 차트는 이 고점이 남았습니다. 자, 이거 비트스탬프 주봉이거든요. 주봉이면 지금 요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찍고 살짝 내려와서 요 라인에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3.317달러. 원화로는 지금 대략 한 4,900원 약간 안 되는 가격일 것 같은데, 지금 업비트 힘이 세죠. 바이낸스 차트보다 업비트가 상방에 대한 힘이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비트스탬프 차트 전고를 리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요 파동 길이 있죠. 요거에 대한 1대1 길이가 여기 3.58달러거든요. 자, 요런 자리들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손절 구간이 명확하거든요. 요거를 보고 들어왔던 사람들은 여기 손절 잡고 전고 조금 넘기는 구간, 요런 데서 숏을 치면 되겠다, 이런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리플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분할 익절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파동이 이 임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 파동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4파 조정 그리고 5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비트가 지금 구간에서 최소 한 30%, 심할 경우에는 한 50%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비트코인 시나리오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방 관점으로 시나리오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서도 오늘 1개가 지워졌고요. 그리고 2개의 시나리오가 남아있는데, 여기 고점 있죠, 108K. 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축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못 넘기고 여기서 미달이 나오고 축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리플 차트를 이렇게 좀 뜯어서 보면 이렇게 확산 터미널이 나오면 이 패턴 자체를 급격하게 되돌려야 됩니다. 지금 급격하게 되돌렸죠. 그러면 여기가 당분간 유의미한 고점이 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분할 익절 못 하신 분들은 익절을 노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뭐 한락하면 안 됩니다. 신규 매수나 뭐 주간 매수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구간이고, 리플 차트를 크게 보면 여기 올라온 파동 전체가 이 충격 파동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세 구간을 뽑아놨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자리인데, 2,310원부터 2,440원 요 사이까지 떨어진다면 진짜 절 한번 박으시고 감사하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가 여기 위에입니다. 2,600원에서 2,700원. 여기는 아마 내려가더라도 한 번씩 튕기고 내려가는 자리가 될 거예요. 여기 매물대도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깊어져가지고 많이 내려왔으면 여기 매물대 상단 보이시죠? 2,060원부터 2,140원까지 요 구간이 좀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요거 참고해서 매매 잘 하시고요. 자, 요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방에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 3시간 동안 글 적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XRP가 1월에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한 요즘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나? 5,000원 근처에서는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만들어진 저점 2,426원 여기 있죠. 여기도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렸던 구간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이래 막 공짜로 다 알려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별 큰 거 안 바래요. 우리가 같이 돈 벌어서 좀이라도 좀 여유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 뿐이죠. 아니 좋아요를 꼭 눌러달라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리고 차트가 지금 진행이 될수록 앞으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도 조금씩 더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XRP 추가나 신규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2,840원에서부터 2,940원 요 사이 구간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대로 상승이 좀 잘 나와준다면 여기 있죠. 여기 3,960원부터 4,170원 여기서는 이제 제법 빡센 매도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 잘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런 구간까지 올라오면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래 저항 나올 자리에서 팔고 또 지지 나올 자리에서 사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XRP 개수 만개 넘기는 거는 식은 죽 먹기거든요. 절대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리플은 일하나 저라나 우야든지 16,000원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 진행되는 거 보고 제가 또 중요한 포인트들 나오면 영상으로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영 막 파입니다. 그죠? 근데 이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다 않습니까? 저는 딱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글로벌 M2 유동성 차트랑 비트코인 가격을 딱 보면 이 차트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같은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인 즉슨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지금 이래 가격이 내려오니까 막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시즌 종료다, 뭐 이딴 소리를 했으면서 막 위기를 조장했었던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는 아직 상승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곧 이런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폭락 이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지금 가파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제가 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죠. 근데 오늘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 옆에서 이제 그동안 관세 정책을 주도하던 인물이 피터 나바로라는 인물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피터 나바로는 원래부터 인간이 완전 무대뽀 강경한 외교 정책을 주장하던 인물인데, 이런 사람 말을 듣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라는 칼을 들고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었던 건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바로 이 국채금리가 발작을 했고 월스트리트와 헤지펀드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하니까 트럼프가 한 발짝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속전속결로 막 중국한테 항복을 받아냈어야 되는데 3번이나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서 이제 주도권이 중국한테 넘어갔다. 시간은 이제 미국 편이 아니고 이 과정에서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의 신임을 잃었다. 그리고 이 우리 재무게이 스캇 베센트가 키를 잡은 거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한마디로 이 베센트의 시간입니다. 자, 이 베센트가 요새 이상합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 파월 아시죠?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랑 지금 너무 자주 만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재무장관이랑 연준 의장이랑 만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더라도 뭐 실무진 선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정도 사이인데, 근데 요즘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뉴스에 백악관과 연준이 뭐 갈등을 한 해 만에 어쩌고 막 이런 소리는 모두 다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조만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시장 위기 상황이 빠르게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국채 금리죠. 근데 이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 미국 혼자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트럼프도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채 시장 위기는 지금 좀 진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이 국채 경매가 3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0년물, 30년물에 대한 외국인 참여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채 시장에 대한 우려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게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관세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는데, 첫 타자가 얘네입니다. 얘네, 이 외놈들.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일본을 최우방국으로 잡고 첫 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일본이 최초 협상국이니만큼 좋은 평가를 좀 밑밥을 이렇게 살살 깔아주고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요청하는 거를 미국이 100% 들어줄 수는 없다고 좀 선을 그을 게 분명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 다음 주 그 정도의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런 국가 간의 협상 과정이나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나라가 협상을 하더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정부 차원에서 마사지가 어느 정도 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한테 핵심은 철강이랑 이제 자동차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중일 세 나라가 무역 관계를 이제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막 방위비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관세를 좀 고집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관세 전쟁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미국의 계획은 조금씩 더 체계화되고 전략적으로 바뀌게 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시진핑이 주변국들을 돌아다니면서 막 상호 신뢰, 동맹 막 뭐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 이 베센트의 다음 계획은 동맹국들을 통한 공동 관세를 중국에 때리는 겁니다. 베센트는 이제 그 좀 젠틀한 사람이다 보니까 관세를 매기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매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월스트리트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관세를 때리더라도 이제 시장이 예측 가능한 정도의 범위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장 충격을 좀 줄이고 실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국채금리 발작 같은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괜히 그 막 나바로한테 벽돌보다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소비는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GDP의 한 70%를 소비를 하지만 중국은 한 35에서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비중도 훨씬 낮지만 이 절대적인 금액도 미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자,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정치 시스템의 차이 때문이겠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면서 내부의 경쟁을 유도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그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게 중국에 비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저축률에서도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데 중국은 한 25에서 30% 요 정도를 저축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 5%도 안 돼요. 이거 완전 연로족들이거든요. 중국 정부는 이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시진핑이 야, 그 전기차를 좀 키워야 안 되겠나 이래 말을 한다면 중국 은행들은 막 배터리 회사들한테 대출을 엄청 쉽고 저렴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 이상 중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세금이나 통화량으로 인한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야, 저래 지 맘대로 해도 어째 막 국민들이 찍소리 하나도 안 하고 말을 듣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반대로 중국은 이제 막 야, 미국 정말 저것들 진짜 나라 꼬라지 말도 아니다 저거 어째 저래 말을 안 듣는데 왜 잘 살지 막 이런 마음이 들겠죠 중국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이 관세 전쟁에서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느냐. 자,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인 비용 조달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자, 그런데 미국은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금융적인 측면, 소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중국보다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글로벌 영향력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는 훨씬 더 크죠. 결국 보면 이라나 저라나 베센트의 의도대로 점진적인 과세와 동맹국들을 활용한 중국 소비 압박이 이어진다면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회됐든지 우리 크립토 시장이 이라나 저라나 곧 상승 랠리를 펼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중국도 이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위안화 가치를 좀 절하시키면서 돈을 풀어야 되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조만간 금리 인하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금값이 연일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금이 지금처럼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만들고 뭐 횡보를 하든가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우리 크립토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하기에는 한 이번 달 말 늦어도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전혀 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우리가 XRP를 포함한 좋은 알트코인들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수익은 지금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 만들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1억 시드 만들기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업비트 계정에 이렇게 300만 원을 직접 입금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1억 시드를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현물로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되고 그 600만 원이 또 1200이 되는 거고 그렇게 2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다가 어느새 1억 시드를 달성하는 거 이게 어려워 보여도 원리만 알면 사실 정말 쉽거든요. 여러분의 시드가 얼마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정말 대단하니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드리는 겁니다. 시드를 키우는 거는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략 싸움입니다. 이번 장은 좀 다를 겁니다. 2021년도 때처럼 아무 코인이나 올랐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젠 선택받은 코인만 오를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아무나 잡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4년 뒤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곧 세 번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챌린지에서는 그 극악의 확률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챌린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
시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금들이 한순간에 알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짜 기회가 터질 겁니다. 그때 어떤 코인을 어떤 자리에서 잡느냐가 수익의 전부를 결정짓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대비해서 미리 알트코인 리스트와 매매 전략을 지금 거의 준비해놨고,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겁니다. 참가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해보겠다는 의지. 참가비 같은 건 없고요. 그리고 꼭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나 코인원, 코비 다른 거래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초보자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010-5528-2156 010-5528-2156 이 번호로 참여 신청이라고 문자만 한 통 보내주세요. 그러면 챌린지 전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코인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손실을 겪습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셀시우스 파산, 루나 사태, FTX 파산, 이 모든 거를 겪고도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같은 놈도 해냈잖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을 정년 없는 평생 직장으로 만들어 보시고 싶은 분들,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